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증시를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빠졌다가 음악 소리가 좀 크죠. 잠시만요. 증시가 조금 이제 장 초반에 보시면 요즘 증시 자체가 좀 그렇죠.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좀 빠졌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형성한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이제 나오면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었고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12시 보근에서 이제 좀 저점을 형성을 했다가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취하다가 다시 한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 좀 큰 차이점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대형주들이 좀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증시를 조금 이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주가 방어, 지수 방어가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좀 오늘 탄탄하다 보니까 탄탄하면서 움직여 주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증시를 좀 이끌고 있어요. 물론 뭐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실질적인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증시를 조금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면은 주가가 뭐 동시에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분위기를 좀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일단은 그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 자 우리가 실적 발표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출을 일으켜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야.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실적 시즌인데 지금 실적 시즌의 분위기 미국 시장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의 분위기가 어떻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막 그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도 오히려 또 반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도 가이던스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을 좀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과거에 뭐 좀 어릴 때 보면은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방학을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뭐 방학 시간에 시간표를 어떻게 보내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표 같은 걸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올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매출을 더 불러 일으킬 것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힘든 시장 속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매출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제 증시에 대해서 가이던스 쉽게 말해서 미래 목표치를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가이던스가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관련주들 보시면은 막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고 하면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 솔직히 가이던스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올해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올해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가중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제시인데 결국에 뭐 미국 실적 보시면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실적 자체는 좋아요. 실적 자체는 좋은데 가이던스 제시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4년도에는 솔직히 좀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막 하락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뭐 과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노동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해고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우린 사람을 올해 얼마를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들은 오히려 시간 외에서 막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인텔이나 이런 뭐 그룹들 보시면은 결국에는 제2의
뭐 AMD나 이런 기업들 보시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던스 자체를 제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고 어차피 이러한 이제 재료들은 계속 변하게 될 겁니다. 맞죠? 어느 정도 이제 막 주가가 실적 시즌이라고 해서 실적이 무조건 좋은 그런 기업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 실적 시즌의 좀 주된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든지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완성차 업계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매출은 지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만큼 지금 북미 매출 그리고 인도에서 매출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런 이제 수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저는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시즌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좀 진입이 돼 있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런 이제 막 재료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골고루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에서 100%라는 게 없잖아요. 맞죠? 100%라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제 리스크들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뭐 갑자기 원하는 게 뭐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또 방향성을 바뀌고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 산업군에다가 우리가 종목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보시면은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도 여전히 강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좀 약했어요. 맞죠?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매수 타점을 또 잡아볼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이고 자 우리가 IMT라는 종목을 11월 28일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29일날 시초가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톡방 내에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자 제가 왜 여기서 드렸냐 왜 이런 타점을 잡았냐 라고 하신다면은 자 이 부분이거든요. 맞죠? 이 부분에서 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주가가 흘러간 이 횡보 박스 자리를 지금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횡보 구간의 상단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 상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돌파를 해줄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뭐 당장에 이 테마가 이 섹터가 주목을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횡보세가 길어질 수는 있어요. 횡보세가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자 제가 말씀드린 요 슈팅이 나오는 자리 요걸 딱 돌파를 하면은 그만큼 더 크게 가죠. 상하까지 좀 꾸준히 이렇게 달성을 하다가 장 막판에 보니까 좀 빼더라고. 맞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조금 슈팅이 나온다. 쉽게 말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제가 매매를 하는 스타일 자체는 뭐 지금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제 종목이 보통 20% 30% 이상 나옵니다. 수익이 그렇게 이상 나오는데 기간이 조금 필요해요. 이렇게 힘을 모으려면 물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굉장히 단기간에 강한 슈팅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의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어떤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터져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운이 조금 있어야지 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 특허가 발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런 내부적인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여기 자리 충분히 슈팅이 가능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맞죠? 충분히 슈팅이 가능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데 오늘처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왜 올랐어요? 결국에는 AI 시장이 지금 점점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에 반도체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나 뭐 재료 부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해줬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시장은 인공지능 AI가 지금 주도를 하고 그런 이제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는 인공지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해 제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 반도체나 AI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이 종목이 또 튀어버리니까 추가적으로 후발주로 또 그린 리소스가 오늘 좀 꿈틀했죠. 꿈틀했습니다. 뭐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 3만원대 이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데, 또 이게 위아래 등락을 거듭하더니 결국에는 약간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맞죠? 약간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슈팅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대도 안 한 잡주들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2,400여 개 종목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진짜 800개 정도, 900개 종목이 거의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넓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수많은 수백 개가 되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종목 중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테마의 순환이 돌아갈 겁니다. 물론 이제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 이건 정말 특이 케이스죠. 정말 특이 케이스인데 지금 이게 솔직히 보유를 원래 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솔직히 들어갈 생각을 엄두도 내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자리는 올바르게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쫓아서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은 꼭 삼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주 반도체 이미 우리 거 아닙니다. 맞죠? 지금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나 나는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오기 전에 5,000원대부터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나는 지금 이 종목 56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조금 더 타면은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많아봤자 이 수익률 많아봤자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운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까 어제도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주식은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이랑 관련해서 과거에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묵혀 두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묵혀 두시는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절대 잘 안 하시더라고. 개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막 올라가는 거 쫓아서 살려고 그러고 옆에서 좋다 그러면은 살려고 그러고 뭐 어떤 소식들이 들리면은 그런 종목들을 쫓아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매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물리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자 우리 이맘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이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한 6만원대부터 지금 요 가격대 거의 뭐 10만원 가까이 갔을 때 95,000원까지 정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단기적으로 60%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솔직히 우리가 한두 달 만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60%나 상승을 한다는 게 절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정말 올바르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준비를 해 오셨던 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월봉으로 볼게요. 우리가 솔직히 뭐 주식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뭐 우리가 코로나 시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돈이 풀리고 주식이 조금 돈을 벌 수 있다. 뭐 지원금도 받고 뭐 좀 이제 양적 완화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처음 이제 주식을 접하신 분들. 내가 언제 주식을 처음 접했는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타이밍에 과연 그 해, 그 연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었냐.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2020년, 2021년 요맘때 시작을 하셨어요. 맞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야,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뭐 한 50% 수익률이 낮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매수를 하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여기입니다. 최소한 8만 원이에요. 최소한 8만 원이고 그런 종목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 고점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처음 주식을 접한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이런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 맞죠? 그래서 내가 10% 빠지면은 이거 바로 10만 원 갈 줄 알았거든. 여러분들은 매수할 때 맞죠?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내가 당연히 10만 원을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10만 원을 갈 줄 알았는데 96,800원 딱 찍고 그때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53,000원까지. 54,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주위에서 삼성전자 좋다던데, 야, 이게 주식시장에서 요즘 돈 안 버는 사람 없어. 여러분 이때 2020년, 21년 이때는 21년 좀 제외합시다. 2020년, 19년, 20년 여기 때에서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있죠.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이렇게 주가 확 빼버렸을 때 요것만 잘 버티셨으면 돼요. 이게 다만 이게 딱 이렇게 한 달 정도 그게 그리고 회복되는 게 한 2달 정도면 다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이래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금방 회복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자 이때 딱 잠깐 힘들었는 사람들 빼고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 2020년 때 코로나 딱 터지면서 바로 시작을 하신 분들. 왜냐? 이때는 솔직히 주위에서 뭔가 말하는 걸 듣고 사도 그리고 주위에서 지인들이 뭐 말하는 걸 듣고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제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경제방송 보시는 거 해서 어떤 종목이라도 담아놓으면 다 갑니다. 왜? 지수가 그만큼 올랐거든요. 지수가 그만큼 상승을 했다는 거는 결국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양지수 모두 우리가 지금 최근의 저점을 보시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때 딱 터지고 주가가 저렇게 막 빠졌을 때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을 시작한 일수가 다 다르단 말이죠. 일자가 그런 분위기들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어차피 이게 금융 투자 중에 한 상품일 뿐입니다. 주식도 맞죠? 주식도 금융 투자 중에 한 상품일 뿐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투자 상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급등하는 종목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죠? 단기적으로 5% 10% 수익 볼 거. 굉장히 내가 뭐 1,000만 원 투자하면은 하루 만에 100만 원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단타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확률이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은 결국 단타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단타라는 거는 결국 언젠가는 물리게 돼 있고 자 그런 종목들에 물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좌가 포트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급등하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차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삼성전자 차트 뭐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해오신 분들은 계속 달에 얼마씩이라도 적금을 부어 가셨을 거예요. 예전부터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2024년이 되었어요. 2014년이 되었어요. 2014년이 되어가지고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어차피 이 주가가 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맞죠? 2만원에서 3만원 개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014년 우리가 2014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2014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끌고 오실 수 있었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제 나는 이 종목은 진짜 한 20년 동안 적금 붙듯이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정말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장기 적금처럼 넣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저게. 자 매달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뭐 보통 우리가 한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한 50만 원치만 매달 꾸준히 삼성전자를 사 모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2만 원, 3만 원대 가격이었으면은 50만 원치만 샀으면 얼마예요? 매달 우리가 20주에서 25주. 자 그런 식으로 하면 1년치 모을 수 있는 금액 그 주수가 얼마예요?
한 300조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25조라고 치면 맞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270주, 300주 이렇게 1년에마다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맞죠? 모아가면은 평당가는 아마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매번 똑같은 뭐 어떤 이제 기준일을 정해두고 내가 적금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평당가는 좀 올라가게 되겠죠. 평당가는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 수량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 주식 수량. 평당가가 눈에 보이는 평당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을 얼마나 더 몸집을 키우고 있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투자, 그리고 뭐 단기에서 스윙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내가 투자를 하는 그 돈에 대한 성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대, 30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돈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목돈이 없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뭐 결혼을 하려고 하든 아니면은 집을 내가 살려고 하든 단기적으로 이 조금 종잣돈을 목돈으로 불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장기 투자의 성격이 맞을까요? 내가 당장 돈이 2년 3년 안에 필요한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이렇게 2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년을 투자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적금을 넣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그럼 내가 그 2년 3년 동안 삽질한 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적금을 해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를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어. 만약에 2020년도에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거 매달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그 평당가가 한 이 정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7만 원 선으로. 근데 내가 딱 돈이 필요한 시점이 2022년이었어. 이때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져 있으면은 그냥 나는 내 돈을 날리는 것 뿐이에요. 맞죠? 내가 투자하는 이 자본금이 과연 언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부터 투자의 계획을 먼저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투자라는 성격이 다 다른 거거든요. 투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론 뭐 이거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당연히 빠른 게 제일 좋죠. 맞죠? 나이가 많다라고 해도 빠른 게 제일 좋습니다. 빠르게 내가 계좌 수익률을 막 100% 200%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제일 좋긴 해요. 제일 좋긴 한데 그나마 우리가 어떤 식의 성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대 30대는 우리가 목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뭐 결혼 자금이나 뭐 그런 부분들, 보통 이제 40대 정도는 이제 은퇴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나이잖아요.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우리 뭐 사회적 통념상 분위기상 40대 정도면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한 50쯤 되면 웬만하면 대기업에서 다 잘립니다. 맞죠? 쉽게 말해서. 자,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이 돈도 신데 솔직히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크게 남는 게 없죠. 20대 30대는 거의 성격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나마 40대 50대쯤 가면은 여유가 생겼거든요. 어느 정도 내 삶에 대한 여유가 생겨. 왜냐 그러면은 저때 우리 그 아버님 세대 지금 현재 50대 60대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참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실 나이에 20대에서 30대 때 경제 활동 이렇게 한참 할 나이에 은행 적금만 그냥 또박또박 넣어놔도 따박따박 그렇게 넣어놔도 솔직히 그 이자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은행에만 넣어놓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좀 이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막 시장이 힘든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정도 나이가 차니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종잣돈이 생기게 돼요. 맞죠? 목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살면서 조금 더 빨리 가보려고 새끼를 좀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새끼리 뭐 바로 가는 뭐 바로 정상을 향해 가는 그런 새끼리면 괜찮은데 뭐 낭떠러지라고 하면은 좀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은행 뭐 적금을 계속 쏟아 부으시면서 은행의 금리 부분들을 좀 타먹으셨다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지금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
힘들죠,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의 성격 자체가 이제 40대, 50대들도 20대, 30대랑 별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그나마 집이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집이 있다라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근데 내 집입니까? 아닙니다. 은행 집이 맞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뭐 지금 뭐 은행 집이든 어떻게든 뭔가를 마련을 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만 이제 또 이제 60대 70대로 가시게 되면은 진짜 뭐 아버님 어머님 세대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노후 자금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 뭐 새 일을 하기에는 뭐 부담도 스럽고, 뭐 살살 뭐 알바나 이렇게 좀 다니면서, 뭐 알바 같은 거 좀 다니면서 뭐 내가 꾸준히 내가 이제 목돈을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좀 안전하게 굴려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넘어져요. 투자는 여러분들 그렇게 급하게 단기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50m 달리기 하듯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가 조금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20대 30대는 지금 결혼을 하고 내가 뭔가 집도 막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없고, 그리고 40대 50대 분들도 지금 내가 뭐 정년퇴직은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막상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뭐 집도 솔직히 내 명의라고 돼 있지만은 거의 은행 거.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굉장히 단기적으로 상품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바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막 1000%, 2000%, 3000% 같은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100%씩 나오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략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나와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그 100% 수익률까지 잘 끌고 가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못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하시면서 종목들 조금 따라가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 제가 뭐 종목을 드리고 종목이 조금 빠졌으니까 아유 듣기 싫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률을 맛보려고 하면은 이런 기간들을 버텨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맞죠?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맞죠?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 오늘 갑자기 이렇게 튀어주는 거 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또 자기 매수 가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제 종목은 어떻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힘이 있게 올라간다라고 했죠. 이 장대 양봉 한 두세 개만 띄워주면 이거 다 회복해주면서 바로 수익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주, 3주 걸려서 하락했던 부분들을 이틀, 3일이면 다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매수하고 등락에 이거를 못 버텨가지고 여기 뭐 이만큼 내려오면 손절치고 이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마이너스 손실만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이 종목에 1000만 원 투자했어요, 맞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이거 한 15% 빠졌어. 내가 겁이 나가지고 팔아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50만 원의 손실금을 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850만 가지고 다시 한번 매매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버린다. 급하면 악순환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주가의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견디실 수 있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저점 구간 공략의 뭐 달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점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지금 여기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시장에서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뜨니까 이 종목이 지금 힘을 받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지금 평소에 48만 주, 34만 주,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만 주 이런 식으로 동반되다가 자, 시장의 거래량이 210만 주가 동반이 됐어요. 그 평소보다 관심이 6배나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질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매수세로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오셈이요. 제가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은 데서 사시는 거야? 이젠 절대 안 쫓아가요라고 한 10분 전에 말씀하셨는데 쫓아가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200%나 들어올린 상황에서 왜 굳이 이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슈는 지금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맞죠?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좀 이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아 친구분이 보유하신 종목이라고요? 아 깜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 10분 전에 저보고 그 절대 쫓아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쫓아간 거지 이거는 맞잖아요. 오늘 단타로 들어가신 건가? 이거 지금 반도체 장비가 관련 굉장히 인기가 있긴 있는데요. 인기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은 반짝 상승을 해줬다가 물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처럼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원래는 쳐다보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인데 간단히 조금 보자면은 요거 12,000원 구간, 12,000원 구간 여기서 친구 알겠어, 알겠어. 농담삼아 한 말이면. 자, 근데 12,000원 구간 여기 과거 고점이 이렇게 형성했다. 얼마 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요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도 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조금 눌려주는 걸 보고 이 13,500원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원래 같으면은 12,000원이나 만원쯤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에 조금 보여줬던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꿈비는 조금 더 크게 갈 건데 11,400원 이하로는 담아 놓으셔도 됩니다. 꿈비는 꿈비는 그렇게 좀 이제 담아 놓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투자에서 좀 강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결국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가 좀 꼬이기 시작할 때가 어떤 부분 지금 익절하자님 친구처럼 이 13,500원쯤에 네오셈이 계속 가니까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여기서 신규 매수로 눌러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 빠지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면 그만큼 하방 골이 깊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골이 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합시다. 쉽게 우리가 뭐 나무를 타고 뭐 사다리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그 중간에 얹혀서 갑자기 올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요만큼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면 얼마 안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갑자기 날라와서 저 밑에서 점프해가지고 여기 와서 날라와서 탁 여기서 탔어요. 근데 여기서 자빠지면 진짜 크게 다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매매는 좀 이제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기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근데 주식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잘 계세요. 맞죠, 여러분들? 솔직히 주식이 뭔지 제대로 아시는 분 계세요? 주식이 뭘까요, 여러분들? 주식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이 네오셈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이 주식이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그 생각부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식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렇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면은
좀 심각한 건데.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주식 회사잖아요, 맞죠? 주식 회사. 그렇죠, 아르미님. 그래도 그렇게라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자본을 이루는 단위인데 그러면 이 주가라는 걸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결국에 내가 이 주가, 우리가 막 제일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 신규 상장할 때 우리가 어떤 상장 공모가나 이런 걸 내놓잖아요, 맞죠?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IPO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이 기업의 주가는 얼마고 어느 정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조금 지니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돈을, 쉽게 말해서 주식 회사가 돈을 땡기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장이 되면은 우리가 그 가격대보다 조금 이제 이 기업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주가를 사게 되는 거죠. 주식을 사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총이 늘어나죠. 기업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뭐가 좋아요? 물론 뭐 임직원들이 원래 굉장히 싼 가격에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자사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기업이 충분히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 보통주라든지 우선주라든지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맞죠?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교육을 진짜 하긴 해야겠다, 맞죠? 제대로. 이렇게 잘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통주, 우선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요, 맞죠? 아, 고릴라님 정답입니다. 일단은 의결권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의결권이 있냐 없냐 이게 이 차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점은 의결권 유무라고 보시면 돼요. 유무의 차이로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주주총회에 가서 내가 발언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맨날 이제 의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표권이나 의결권이나 똑같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당금 자체가 우선주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아시죠? 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 모르면 또 배워가는 거지. 아는 만큼은 또 대답을 해주시고, 또 모르면 또 배워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부끄러워하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러면은 이제 배당 유무인데 우선주가 배당금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선주가 더 유리하냐? 또 이제 무조건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이점이 뭐냐? 또 유통 주식 수에 또 차이가 있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때요? 삼성전자 지금 주식 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방송이 좀 화질이 안 좋으면 좀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주식 수가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주 같은 경우에는 어, 천 지금 이제 주식수 차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한 5배, 6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봐볼게요. 주식수가 확실히 높아지죠. 주식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식수, 유통되는 주식수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뭐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여러분들이 주식수,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거든요. 유통 주식수가 중요한 편인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품절주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품절주다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보통 이제 우호 자본이 한 80% 정도 이상 되어 있는 게 보통 우리가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그럼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내가 만약에 10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20개만 이 20개만 시장이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80개는 내가 사장단이나 아니면 우호 자본들 있죠. 이 기업을 설립하는데 돈을 많이 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통 주식 수가 20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호재거리가 떴어. 그러면은 이 종목을 살려고 다들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예시로 보면은 제가 어떤 종목을 보여드려야 될까? 자, 이런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 유통되는 주식수에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아니 총 주식수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굉장히 적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인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뭐 HTS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뭐 네이버에 한번 쳐보셔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유통 주식수가 50% 이상이 우호 자본이라는 거죠. 보통 이게 그러면 5%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70% 가까이가 사장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호 자본으로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거래가 되는 이제 주식 유통 주식수는 30%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할 경우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입니다. 유통되는 게 얼마 없으니까 빨리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주가의 막 성장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제가 뭐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대신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뭐 대충 막 이렇게 그냥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모두 고려를 해서 조금 이제 던져드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도 조금 어지럽죠.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좀 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거를 총 이제 한 20강 정도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강 정도. 제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이런 식으로 기초 교육 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식들이 왜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주식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맞죠?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주가들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캔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캔들의 기초 그리고 어떤 캔들이 어떤 위치에서 이런 이제 캔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어떤 걸 뜻하는지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뭐 VI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뭔지 그럼 뭐 유상증자는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무상증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기초 강의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차트를 보실 수 있게 차트를 여러분들이 혼자 또 보실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재무제표 보는 방법까지 이렇게 제가 목차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시작을 하고 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씩만 좀 하겠습니다. 2번씩만 하고 이게 솔직히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강씩, 3강씩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강씩, 3강씩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제가 어차피 녹화본은 다 챙겨 드릴 거예요, 맞죠? 녹화본은 다 챙겨 드릴 거고 요렇게 좀 1시간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딱 요렇게 좀 알려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당장에 내가 주식이 뭐 좀 어렵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때까지는 내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배워볼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이런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 있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아까 드렸던 그런 말씀들 있죠.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본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제 말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꾸준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맞죠?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 하락장에도 수익 내고 상승장에도 또 더 많이 내고 꾸준하게 수익 물론 저도 좀 이제 좀 절 때도 있죠. 절 때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투자 상품을 딱 우리가 뭐 한 달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한 달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 몰빵 때려가지고 30% 40% 먹고 빠져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종목이 빠지거나 뭐 상승을 하거나 이런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상승장이 나오면 수익은 더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죠?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수익 나는 거 보세요. 장 초반에 그걸 다 몰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지금이라고 해도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할 수는 없죠. 두 달, 세 달 정도 걸리더라도 수익이 지금 충분히 만족할 만큼은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주가의 뭐 매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숨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종목도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어요. 충분히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 물리면은 제가 외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 빠지면 빠지는 대로 다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굳이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좌가 달라질 거예요, 진짜. 요렇게 정말로 천천히 한 2달, 3달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진짜 계좌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뭐 돈 한 푼 안 내고 돈 한 푼 안 내고 솔직히 거의 유료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좀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 던져놓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사람이. 제가 뭐 의리는 좀 강한 제가 옛날에 또 김보성을 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의리 하나만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무리 뭐 막 물릴 종목들 던져주고 막 물리면 외면을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 아닙니다. 물론 제 종목 중에서 갑자기 악재가 터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손절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된 생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손절이 왜 항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모르는. 손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익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의 이제 평균 관계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 자체는 맞죠. 100% 손절이 안 나는 상품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런 종목 저도 투자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뭐 투자상품, 이런 투자상품들에는 리스크가 작든 크든 분명히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딱 그거 하나만 명심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종목 솔직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한 번 갈 때 5%씩 5% 가면 제가 막 빨리빨리 막 정리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곁들여서 우리가 막 미리 같이 막 따라가는 거 올라가고 막 그런 종목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 5% 10% 주면서 야 5%안 챙겼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길게 끌고 가시면서 큰 수익 내시라고. 스윙 매매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수가 없다니까요. 웬만하면 이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들은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5%씩 이렇게 걸어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나 무료방 회원님들은 수익 조금 났을 때 안 챙겨놓으면은 이 등락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익 일부라도 좀 챙겨드리고 그러면은 수익을 내가 좀 챙겨놓은 게 있다면은 운영을 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면서 바쁘시잖아, 맞죠? 내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주식창을 계속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누가? 내 일도 해야 되는데, 맞죠? 이게 전업이 아닌 이상은 내가 주식창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제 과음을 해서 좀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5% 10% 정도 되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스탑로스를 활용을 해서 미리 걸어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내가 신경 안 쓰는 사이에 목표가가 왔다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주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거 매매 주문 다 걸어 놓으신 거 매매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주가가 또 빠져도 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나는 정말 시장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나중에 돼서 항상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나중에 돼서 이거 올랐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이때 못 봤어요. 바빠서 못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쁠 것 같으면 미리 걸어두세요. 미리. 아시겠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종목 수익을 다 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이 종목 뭐 물려 있어요 이런 소리. 솔직히 저는 그런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요. 다른 사람도 수익 다 봤는데 그때 내가 바쁘다라고 해서 대응을 못 해서 주고 다시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갔는데 저 이날 바빠서 못 봤는데요. 바쁘실 거면 미리 걸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다 소중한 돈 아니에요, 맞죠? 소중한 돈인데 그거를 누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수익 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챙겨 놓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만 따라오시면은 제가 뭐 종목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보면서 추가적인 언급도 드리고 대응이 필요하면은 대응도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 말고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두 달, 세 달만 해보세요. 두 달, 세 달만 해보시면은 계좌가 조금이라도 나아져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말대로 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50%뭐 30% 40%막 계좌가 지금 이렇잖아요. 대체적으로 맞죠? 종목들이 뭐 70% 이런 거 말고 계좌 전체 수익률이 막 30% 40% 정도 되잖아요. 맞죠? 그거 거짓말 안 하고 한 세 달에서 좀 길게 보면 반년까지만 봅시다. 반년까지만 보면은 그 계좌 수익률 30% 마이너스 30% 40%된 거 마이너스 20% 30% 정도까지 줄여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확 바뀌지 않겠죠. 왜냐? 나의 큰 자본은 이미 다 묶여 있는데 내가 이미 시작된 자본들은 다 묶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바로 바뀌겠어, 맞죠? 제가 그런 걸 하면은 제가 신이죠.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한 번에 어떻게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제대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 그게 제 일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잘 따라오시면서 꾸준하게만 해보시면 돼요. 꾸준하게만. 근데 다만 한 번씩 손실 나고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막 개의치 않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개의치 않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우리가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해가지고 슈팅 나와서 오늘 수익 챙겼잖아요. 20% 30% 정도 다 챙겼잖아요, 맞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뭐 돈 받고 뭐 종목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맞죠? 빠지면은 제가 왜 빠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설명을 드리잖아. 그런 식으로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우신 시스템 지금 들어가 있죠. 요것도 지금 이제 현대차랑 기아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났으니까 오늘 이제 막 큰 시세가 안 났다라고 아쉬워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은 좀 천천히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주가가 이 9,000원, 8,000원 사이 안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여유롭게를 하시면은 손실 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결국엔 손절이에요, 손절. 근데 제가 막 드린 종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손절 사인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종목 이거 하나 이름 이쁘다라고 해서 절대 몰빵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무료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비중 뭐 한 3%씩 뭐 1%씩 3%씩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을 담아 두시고, 그런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슈팅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금을 막 하지 마시고, 내가 자본금이 조금 없더라도 조금 이제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라도 하세요. 소액으로라도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됩니다. 종목들은 꾸준히 나가요. 어차피 제가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꾸준히 나가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 뭐 종목 이 종목 아니면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좀 채워가지고 일단 여기서 방송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또 8시 반에 대한민국하고 저 누구죠? 축구 보는 상태가 축구 경기 있더라고요, 아시안컵에서. 뭐 저녁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축구 보시면서 좀 편하게 쉬시고, 뭐 내일 시장도 아무래도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닐 거야. 미증시가 계속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고는 하는데 막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아닙니다. 내일 왜냐, 특히나 또 이제 금요일 시장이잖아요, 맞죠?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내일 당장 좀 빠지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좀 하락하더라도, 그리고 1월달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제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3개인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뭐 1월달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뭐 미리 드린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런 이제 글로벌적인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상대가 누구였더라? 말레이시아였나? 제가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말레이시아에 3대1로 이긴다에 제가 10,000원을 걸어놨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만원에 배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 3대1 한번 전부 다 적어주시고 자, 다들 이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